자, 이제 세 번째 권력 넘어가서 세 번째 권력. 여러분들이 이게 활용 점정은 역시 마지막에 나온다고. 마지막이 제일 여러분들 기대하신 거. 아니 봐봐, 내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졸다가 류호정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 동접자가 막 20명이 늘어났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세 번째 권력까지 보려고 지금 남아 계신 거죠. 야, 이분들 진짜 생각하는 거 아주 그냥 똑같으신 분이요. 이제 이분이 제가 그 여론이 좀 궁금해가지고 온갖 커뮤니티를 다 돌아봤거든요 오늘. 야, 근데 진짜 나는 근데 좀 그래. 뭐 물론 어렵게 빅텐트가 만들어졌다 치고, 그리고 어찌 됐든 자기들 한번 그 한 걸음 더 나아보겠다고 여러 비판들을 감수하고 감내하고서라도 이 합당이 가치가 있다고 배팅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 이 류호정 전 의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댈세.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번째 권력의 공동 대표이시고 노동운동가 알겠고요. 노동운동 이런 거 다 이제 뭐 정의당을 혼자 이제 늦게 탈당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쭉 새로운 선택으로 해서 개혁신당으로 넘어온 거는 팩트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금태섭계 사실은 이분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권력의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세 번째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뭐 넘어가시죠. 여기에도 보면은 같이 인사를 다닐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선택 대표 하고 이제 얼굴을 나란히 할 정도로 새로운 선택 쪽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인물들보다 더 어쨌든 중량감 있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짤주 팼는데 이제 이분의 인스타를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자기 만족스러운 그런 사진을 떡하니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주웠냐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팸코에 이 사진이 올라왔다고 타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팸코라는 커뮤니티가 뭐 아노미 상태라고 그랬나? 아무튼 굉장히 좀 어지럽다 상황이. 이준석 대표의 선택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지는데 그 중에 포커스가 가는 사람이 이 류호정 전 의원인 거죠. 어떻게 류호정과 합당이라는 걸 할 수 있냐? 근데 류호정과 합당한 건 아니잖아. 류호정이 새로운 선택에 금태섭과 같이 정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이렇게 내가 지금 커버 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준석이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우리 박규환님.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커뮤니티마다 워낙에 논란이어가지고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갖고 온 건데, 이분이 워낙에 좀 그간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이준석이란 정치인과 류호정이 여성 문제를 두고 많이 티키타카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이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류호정은 비뚤어진 페미니즘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지적을 해왔던 걸로 나는 인식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류호정이라는 사람을 상종할 가치가 없는 정치인이라고 거의 규정하다시피 해왔는데 어떻게 류호정이라고 합칠 수 있냐. 아니 이낙연까지는 뭐 그래 인정하고 뭐 여타 다른 뭐 비명계 의원들이나 현직 의원들은 이 합당의 가치가 있는 인물인데 이젠 현직 의원도 아니거니와 그냥 네임드인데 금태섭과 정치를 같이 한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과 합당하는 과정에 류호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각돼 버리면 이 합당의 어떤 가치, 합당의 핵심, 무게, 본질 이런 것들이 다 류호정에게 가려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지금 커뮤니티에선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는 커뮤니티 다 들어가 보시면 개혁신당, 합당, 이준석, 류호정 이 키워드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따 짤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찐 팬층들에게는 굉장히 모멸감을 줄 만한 이제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왜냐하면 믿었던 이준석에게
너무 실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리는 용도로 자꾸 류호정이 수단처럼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짤은 이따 같이 볼게요. 제 다 저장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이시죠.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이시고 조성주 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오며 가며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민노당의 보좌관 출신이시고 서울특별시 전문관 협력관 쭉 해서 공무원 생활도 좀 하셨고요. 초대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를 했으니까 여기도 뭐 사실은 공동대표이지만 금태섭계라고 불려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은 금태섭계라고 불리질 않겠죠. 당연히 이제 공동대표이다 보니까. 정의당의 당대표 심상정 노회찬에 이어서 조성주가 3위를 기록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고,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뭐 진보 쪽에서는 나름 네임드하신 분이고요. 통합진보당, 정의당, 새로운 선택, 개혁신당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혁신당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합류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마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책도 많이 내셨고 뭐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이 개혁신당의 상황은 빅텐트 협상이 타결됐고 개혁신당으로 한번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여야 거대 양당에서는 개혁신당의 합당이나 개혁신당으로 제3지대가 뭉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뭐 잡탕밥이다, 뭐 떴다방이라는 비판을 당연히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또 정치적 이득과 연결되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3월 중순쯤에 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지금 이제 몇 명 현역 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짤 타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사진들을 좀 모아놨거든요.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의 장면이었죠.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접착제 역할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이번 빅텐트가 마련되고 합당의 종지부를 실제 찍은 사람은 뭐 물론 이낙연의 결단, 이준석의 선택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각기 다른 결사체를 이어 붙여주는 데에는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누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설 연휴 넘어가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낸다면 뭐든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시기가 늦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이 두 분이 있어서 이 두 분이 원칙과 상식의 이 두 의원이 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개혁신당 이쪽 다 이제 이렇게 전화 넣어가지고 데드라인 정해서 언제까지 이 답을 달라 뭐 이렇게 압박 넣고 했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무튼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가져왔던 짤인데 옥지원 씨의 SNS가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도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주었거든요. 야 뭐 이거는 합성인 것 같아. 이런 거는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 뭐 이런 게 이제 내 생각에는 합성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이런 게 올라와요. 이게 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싫었다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싶은 짤이거든요. 가만 보면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누군지 보이시죠? 이게 류호정을 합성한 거예요. 예.
이런 사진들이 커뮤니티에서 조롱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이준석 대표만 어제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뭐 오히려 좀 역으로 안 좋은 반응들을 많이 이끌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나 허은하 지금 위원장이신가 대변인이신가, 아무튼 그리고 김용남 정책위의장이나 대변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 입장이 궁금해서 SNS에 들어가 보면 그냥 합쳤다, 잘 하겠다 이겁니다. 김용민 목사님 페이스북인데요. 뭐 이런 지금 현재 받은 글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은 광주 출마, 이준석은 대구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낙연은 양향자의 서구우를 나가고 이준석은 주호영의 지역구나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결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시면 전남이나 호남 쪽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주로 민주 진보 유권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 진보 유권자층이 이낙연에게 얼마나 지지를 보내느냐.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는 총선 출마할 생각이 제로에 가깝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도 제가 잠깐 그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약간의 결단을 받아낸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어떤 옵션이나 전제 조건으로 또 합당이 추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구 출마는 저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호남과 영남에 굉장히 굵직한 공동대표를 출마시키는 거는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뭐 이낙연과 또 이준석의 대구 출마 좀 더 다를 수는 있어요. 쉽진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를 해서는 TK 정서를 제일 저보다 더 잘할 텐데 거기 나가서 무슨 좋은 꼴을 당하려고 출마하겠나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마사지가 들어간 찌라시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롱한다고 커뮤니티에서 만든 건데, 요런 게 심지어 뭐 팸콘가 거기도 돌아다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왜 대체 합당을 했냐, 오래 갈 거라면은 좀 신중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이 워낙에 많죠. 뭐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사실인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유승희 의원도 실제 나무 위키에서 개혁신당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오렌지잖아요. 왜 오렌지이겠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3선까지 하신 중진이시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맞고요. 근데 이분이 탈당을 하셨고 열린우리당 뭐 하고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하셨고요. 네,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쪽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지금은 개혁신당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까 개파표에 나와 있진 않은 인물이지만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분을 집중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좀 재밌게 돌아가는 그림이잖아요. 현재 대부분 다 남아 계시지만 이분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유승희 의원만 탈당을 하신 건데, 유승희 의원은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의 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주목했던 이분은 아예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페이스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배경을 이미 개혁신당으로 바꾸고 직장도 이제 개혁신당으로 바꿨다. 그래서 요 분한테 집중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옥지원님.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분이 왜 자꾸 언급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이분은 왜 자꾸 언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전장현 대표님의 아내분이라는 것 같아요. 사단법인 장애여성 공감 대표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소속 정당이 무소속이고 정의당 쪽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박경석 대표와 결혼을 하신 아내분이 맞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정의당 부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서 이분까지 이제 곧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팸이라고 비판받았던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장애인 연대와 맞짱 토론을 했던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라는 장애인 관련 소수자 인권, 장애 여성 공감 이런 일을 했던 정의당의 여성본부장이었던 분까지 만약에 개혁신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코미디 아니냐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하고요 많이 비교해서 개혁신당이 나아가지 않겠냐, 개혁신당이 나중에 바른미래당처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바른미래당하고 비교가 되기가 좀 어렵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만 하더라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이야? 28명이라고 나오는 거네. 여기는 활동 중단 정지 뭐 다 빼서 28명인데 28명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만큼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비교가 또 될 수 있을 거고 바른미래당만큼의 의원 달성을 못한다면 그것도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고 몇 면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다채로워요. 여기도 다채롭긴 한데 성향 자체가 좀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여기는 하나의 권력 집단인 거죠. 의회 내에서 권력 있는 제3정당의 힘을 가진 그런 정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까지 갈 수 있다면 이준석, 이낙연 대표의 개혁신당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28석이나 20석 뭐 두 자릿수까지도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과 비교하는 것은 심지어 요즘에 유승민, 안철수 재평가설도 나오잖아요. 특히 안철수 재평가설. 제3당의 탑티어는 우리 헌정사에서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번에 제3신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던 분들이 이런 다채로운 사람들의 합당에 실망한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이거는 팸코에 있는 글이 캡처돼서 타 커뮤니티인 뭐 뽐뽀 쪽에서 주워온 건데요. 이준석 대표의 라이브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팸코 유저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개혁신당으로 30만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고 해서 당비 내는 거 일단 지속한다고 올렸는데 밑에 댓글로 이거 보세요. 류호정 고마워 오빠 하니까 밑에 그 크크크 댓글이 막 수십 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보고 탈당한다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류호정에 대한 비토 정서가 이쪽 뭐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이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죠. 이 짤도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동영 작가의 발언이 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져야 할 확장성이 왜 어려우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중도 확장성 뭐 내지는 여러 확장성들이 있잖아요. 세대 확장성. 이준석 전 대표는 반페미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을 거다. 쟤네들은 반페미가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의 영순위인 지능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이동영 작가 표현입니다. 실상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뭐를 해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세력을 넓히려고 누군가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걔가 페미 성향을 가졌다? 이러면 절대 이준석은 그 정치인하고 손 못 잡아요. 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합당은 됐고요.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의 영순위가 반페미인 전응아들을 광신도로 가졌으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준석은 그냥 두면 되고, 측은해 하지도 말고 저 전응아들을 그냥 그대로 놀게 하면 됩니다. 쟤네들은 절대 이준석을 주류 정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나서 약간 그렇지, 뭐 중도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확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치인이 결국 지지층을 먹고 사는 건데 지지층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지지층이 좀 포용성을 갖고 이 정치인의 선택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준석의 어떤 공간이 많이 사라진다, 운신의 폭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합칠 수 없을 거라고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합치게 됐고, 합치게 되고 나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는 지금 조짐이 조금 보여지고, 뭐 어떤 맥락인지는 너무 잘 알아서 이동영 작가님의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롱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다 있는 짤이에요. 네, 다 있는 짤입니다. 정치판 다이소라고 해가지고 뭐 이분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게시물이겠죠. 근데 다양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잡탕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렴한 것들만 모아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결국에 다이소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이겨내서 제3신당인 개혁신당이 뭐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이제 설 연휴 지나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 이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근데 이미 제가 일찍이 좀 뭐 저의 뭐 소신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미리 밝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다당제를 되게 좋아해요. 다당제를 갈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좀 해왔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신 적이 있고 투표를 해줘 본 적이 있지만 실망한 경험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문화도 그렇고 국회 구조도 그렇고 서로 상호 견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려면 제3당이 어쨌든 있는 게 좀 이상적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 제3정당, 제3신당은 매우 건강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도 거대 양당을 이겨낼까 말까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다당제 포기론자들도 제 주변에 많아요. 정당에 계신 분들조차도 다당제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엔 양당제가 현실일 거다. 둘이 서로 해먹을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논의는 너무 오래됐죠. 2000 몇 년이야?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꺼내신 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뭔가 통합의 정치, 탕평 사람 쓰는 것도 이렇게 하고, 정당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함께 내각을 좀 거국내각을 만든다든지, 그러려면 제3당이 있어야 되고 뭔가 더 확실한 어떤 색깔을 가진 제3당이 필요하고, 국회 내에서도 어쨌든 견제를 하려면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니어서, 아무튼 모든 전제는
건강한 제3정당입니다. 서로가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100년 정당이 필요할 텐데, 지금 개혁신당의 가장 큰 숙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통합 과정, 구성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정리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이면 정책, 홍보면 홍보, 뭔가 정해야 될 텐데 지금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게 다 가능하겠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좀 있고, 이번에 합의를 한 걸 보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인데 어쨌든 대표는 또 이준석이거든요. 그리고 뭐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 제도를 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의견이 각기 다른 위원들이 3대3으로 갈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또 이준석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어떤 선택을 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코앞이어서 제 판단으로는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가 선거 시기에는 또 실권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 공동대표 체제가 어떠한 갈등과 균열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목이 좀 고민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비전과 가치인데 정당을 만들면서 같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출발을 해도 빠그러지는 게 정당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버린 상황이어서, 게다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인물 면면을 보면 이준석, 류호정 같은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까 우리가 그 표에서 봤던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버리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같이 있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척점에 놓인 사람들하고 같이 동지가 되는 그림을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 가지가 있겠죠. 아우 그래도 나는 거대 양당이 싫으니까 얘네 한번 믿어보자, 이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질감, 급조된 것 같은 이런 합당으로 그 유권자가 받아들이면 어차피 내가 찍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그래도 윤석열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심판하고 특검이라도 하는 건 보고 싶다, 민주당 찍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범야권에 표를 몰아주자,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적 투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무게를 둘까요? 양당의 이 무도한 정치를 심판하는 차원의 제3신당을 찍는 것,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으니까 통합비례신당이나 혹은 뭐 민주당을 찍는 것, 그게 아니면 정권이 안정돼야 되겠으니 국민의힘에게 몰빵 주는 거, 뭐겠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거의 선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꼭 그런 현실적인 선택으로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을 보는 것은 비전과 가치일 텐데, 과연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 짧은 선거 기간 내에 그런 확실한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의문점은 아마도 유권자들이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걸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충실히 아마 그런 설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커다란 텐트를 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안에서, 그 한 텐트 안에서 어쨌든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려면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화학적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또 어떤 시스템 하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다? 공천이 걸려있죠. 공천을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비례도 비례 순번도 비례 순번이지만 공천 작업에 있어서 권한을 누가 갖느냐. 당연히 원래는 총괄선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당대표와 공관위가 어느 정도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대위가 띄워지는 건데, 지금은 총괄선대위는 대표를, 위원장을 이낙연이 하기로 하고 그 전에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공천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투명하고 어떻게 정당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혁신당들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도 공천 잡음이 난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반복되고 너무 돌아갑니다만,
보통 사전에 이제 비전 중심 가치 중심으로 강령을 만들고 당원 당규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을 출발해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합종연횡을 하게 되고 이합집산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랄까 총선이 급하니까 우리 일단 뭉치고 보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주냐는 아마도 당 대표님들이 또 설득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어제 저도 이준석 대표 라이브 방송하는 거 조금 봤거든요. 근데 좀 서운하신가 보더라고. 자기 지지자들 이 여제조를 보는 구독자나 시청자층이 이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준석 개인에게 공격을 쏟아냈던 적이 최근에 거의 없었거든요. 댓글창이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막 쏟아졌습니다.